프로기록러의 절약일기. 월요일 아침부터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나왔는데요.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습니다. 다음 버스는 30분 뒤길래 너무 더워서 카페에 갈까 고민했지만 친구랑 만나서 돈을 많이 쓸 계획이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시원한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카페에 안 가길 정말 잘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친구 차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버스 타는 내내 멀미했는데 친구 차를 타자마자 좋아졌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점심을 사줬습니다.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구마 마시멜로. 친정집 온 후 제대로 못 채워진 당이 한 번에 채워지는 그런 달달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랑 바닷가에도 가고 대왕암 공원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울산 바다였는데 날은 더워도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카페도 가고 셀프 사진관도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서 볼 때마다 하고 싶은 걸 몰아서 놀게 되더라고요. 울산이 매우 넓고 저희가 들린 곳이 모두 떨어져 있어서 운전하는 친구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친구랑 저랑 둘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다음 친구가 데려온 수제 맥주 맛집. 안주도 예술이었고 맥주도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는 맥주를 안 좋아해서 안 마셨는데요. 술 한잔한 제 텐션에 맞춰서 잘 놀았습니다. 그 다음 친구 집으로 가기 전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도깨비 도로에도 갔는데요. 여러분은 여기가 오르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리막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리 봐도 오르막길인데 기어를 중립에 놓으니 오르막길로 막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친구 집 가서 수다 떨고 잔다는 게 눕자마자 뻗어버렸습니다. 이날은 카페에서 6,500원, 셀프 사진관에서 24,000원, 수제 맥주집에서 17,500원, 총 4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화요일은 아침에 울산 시립미술관을 갔다가 초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노는 거라 초밥에 메밀소바까지 시켜서 먹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곳을 가서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이날 먹부림을 제대로 해서 지본이 살이 쪄 있더라고요. 여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복권 명당도 들렸습니다. 가끔 여행 가서 복권 명당에서 복권을 사곤 하는데 당첨되면 큰 선물 하나씩 해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당첨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친구 차가 수소차라 충전하러 충전소에 들렸습니다. 수소값을 제가 낸다고 했는데 저보고 멀리서 와서 고맙다고 그냥 다 반띵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사는 지역에 온다면 제가 많이 사줄 거긴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곡을 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계곡 근처 카페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친구랑 떠들기만 하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페는 고마워서 제가 샀고요. 그 다음에 친정집으로 돌아와 한숨 자고 집에 있던 밀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흰 티셔츠를 입고 먹었는지 지금 보니 안 튀게 하려고 입을 쭉 빼고 먹는 게 스스로가 어이가 없습니다. 신혼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친정집이라 먹을 게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라 친정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자고 눈치 주는 하나. 자기 전에 하나 제로 산책했습니다. 저 없는 동안 동생과 잘 산책했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은 미술관 관람비 1,500원, 점심 초밥 2만원, 복권 만원, 수소차 충전비 13,755원, 카페 17,500원, 총 62,755원을 썼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일한 수당 10만원이 들어와서 살짝 마음이 놓인 하루였습니다. 수요일은 눈 뜨자마자 하나 제로랑 산책했고 하나만 한 번 더 산책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비가 와도 산책해야 하는 실외 배변견 견주의 운명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처럼 하고 산책했는데 이젠 좀비와 다름없는 거짓골이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산책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직장 관련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 따라서 엄마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브런치 카페로 유명한 곳에 갔는데 왜 유명한지 알만한 맛이었습니다.
산속 카페도 갔는데 피톤치드 뿜뿜 잘 가꾸어진 정원 컨셉 카페라 힐링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일 좀 하다 보니 삼계탕을 사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으로 삼계탕을 먹었고요. 저녁에 또 하나제로와 산책했습니다. 저 운동기구 쓸 동안 잠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친정집에 있으면 좋은 이유가 친정집에 강아지들 간식이 많다는 점이에요. 저는 간식을 자주 사 먹이진 않는데 친정집에 온 기념으로 간식을 자주 주고 있어요. 하나는 괜찮은데 제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랑 엄마 친구 찬스로 무지출은 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요. 강아지들도 엄마 찬스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은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친정집 강아지들은 하나제로와 다르게 이불속을 좋아해요. 너무 귀엽죠? 쓰담쓰담 해준 후 다시 하나 또 쓰담쓰담. 하나가 털갈이 중이라 얼굴이 지금 원숭이 존인데 조금 못생겨졌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라 예뻐해줬고요. 하나제로 산책을 나갔는데요. 하나제로 산책을 하다 보면 오지라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입마개 왜 안 하고 나왔냐? 싸납지 않느냐? 물 것 같다. 어디서 키우냐? 집안에서 키우냐? 저 큰 개들을 어떻게 집에서 키우냐? 별의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날 또 오지라퍼를 만났는데 잔소리 할 거면 한 문장당 1,000원씩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했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로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어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직장 관련 일을 하고 쉴 때마다 강아지를 만졌습니다. 친정집 강아지는 까만 털, 우리 집 강아지는 흰 털이라 이제 무슨 옷을 입어도 털이 티가 납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소고기 묵국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돈 모을 거면 분가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신혼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메뉴를 먹고 살이 찌는 중입니다. 하나제로 마지막 산책을 다시 해주었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달달한 게 끌려서 신혼집에서 챙겨온 다하다 티를 마셨습니다. 이날 또 무지출. 금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제로 산책을 했고요. 제로를 애견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제로는 애견 유치원에 갔었는데요. 친정집에 있는 동안 친정집 강아지들과 함께 다니기로 했어요. 엄마가 돈 내줄 테니까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서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앞으로 부자가 되면 외제차 사거나 명품 사는 거 말고 하나제로를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개들보다 덩치가 많이 큰 편이라 안 보냈습니다. 대신 하나는 저랑 한 번 더 길게 산책했습니다. 털갈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강아지가 지금 반쪽이 된 모습이에요. 이날 남편이 친정집에 놀러와서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남편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본다고 했는데 자주 영상에 나와서 이상하시죠? 남편의 직장 교육기간이라 한 달 동안만 주말마다 나옵니다. 남편이 평일에는 출퇴근 없이 교육장소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돈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남편이 용돈으로 다 사준다고 했습니다. 기생충처럼 얻어먹고만 지내고 있네요. 카페도 가자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끌려가서 얻어먹었습니다. 남편도 절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돈 쓸 일이 없다 보니 용돈이 남아서 저한테 자주 사주는 편입니다. 제로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지 집 도착과 동시에 친정집 강아지 밥을 뺏어 먹는 중입니다. 참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어요. 이렇게 신랑이랑 또 하나제로 산책을 했고요. 강아지들 두고 친정집 근처 산책도 했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이런 늦은 시간에 여러 음식점이 불 켜진 게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문 닫힌 옷가게도 밖에서 구경했고요. 여러 음식점을 구경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쓰러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신혼집이 있는 동네는 스타벅스가 없는 동네라 기프티콘은 스타벅스 있는 동네에 갔을 때 써야 합니다. 기프티콘 돈 꽉꽉 채워서 야무지게 먹고 잠들었습니다. 영원 지출. 토요일, 눈 뜨자마자 남편과 산책하는데 남편 옷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개털 에디션 옷입니다. 진도 믹스도 털갈이를 하면 진짜 장난 없이 털갈이를 합니다.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려도 털이 굴러다니는 수준이다 보니 검은 옷을 집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둘 다 검은 옷이 많아서 돌돌이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 엄마랑 남편이랑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코스트코 이용권도 없고 동네에 코스트코도 없어서 눈이 완전 돌아서 구경했습니다. 엄마가 사준 데서 고구마랑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오기로 했었는데 사기로 한 건 하나도 안 사고 안 사기로 한 것만 샀습니다. 이래서 쇼핑도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집 와서 저희들의 쇼핑 실력에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튼 나오는 길에 아점으로 코스트코 핫도그랑 피자도 사주셔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가서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파라솔 빌리는 게 8,500원이었는데 한철 장사라도 그 정도의 파라솔이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해물라면과 파전 또 먹으러 갔습니다. 엄마 지갑 탈탈 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선 터뜨리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눈을 반짝이니 엄마가 해보라고 10,000원을 줬습니다. 10,000원 벌기는 더럽게 힘든데 쓰기는 순식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재미있긴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코스트코에서 산 스팀 다리미와 초콜릿을 구경했습니다. 스팀 다리미는 재료가 선을 끊어 먹어가지고 없었는데 30,000원이라 사왔고요. 초콜릿은 다 사고 싶었지만 이걸로 겨우 골라왔습니다. 하나 더 샀는데 그건 남편 가방에 들어있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날은 피곤해서 저녁은 안 먹고 잤습니다. 무지출. 일요일 아침 산책 후 하나제로와 친정집 강아지들을 만지는데 거의 1시간을 썼습니다. 친정집 강아지들은 이렇게 등글개로 긁어주면 좋아한다고 해서 한참 긁어줬는데요. 이 등글개가 너무 탐나서 하나 살 뻔했습니다. 남편과 아점으로 도넛 카페에 가서 도넛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친구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기겁할 것 같네요. 보통 2끼를 먹는데 많이 먹는 날은 후식까지 야무지게 과식하고 안 먹는 날은 저런 식으로 카페 가서 저녁 때우고 점심 때우고 하니까 잔소리할 게 눈에 그려지네요. 신랑은 직장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제로와 또 산책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내심 태풍 핑계로 안 나가볼까 했는데 몇 방울 내리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책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산책할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뭘 사고 싶다는 욕구가 안 드는데 여기 산책길은 카페도 있고 마트도 있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산책했고요. 집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양념게장으로 양념게장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양념게장도 사실 비싸서 못 사 먹는 건데 친정집에 있어서 아낌없이 냉장고를 털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으려다가 살찐 게 생각나서 여기서 멈췄고요. 밥이 좀 짰는지 달달한 게 땡겨서 냉장고에 있던 수박 주스로 입가심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 만지면서 힐링하고 하나제로 데리고 또 나가서 자기 전 산책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하나제로 산책이 반인 것 같아서 절약 브이로그인지 반려견 브이로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주일 또 지나갔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용돈이 절반 이상 남아서 남편에게 10만 원을 보내줬고요. 남은 용돈 중 일부는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이렇게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쓴 돈을 살펴보면 식비 61,500원, 문화생활비 25,500원, 교통비 13,755원, 기타 만원, 신랑에게 10만원 줬습니다. 이번 주 지출은 217,755원이고요. 이제 휴가가 끝났으니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긴축 재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